서울의 한복판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총총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분,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벌어질 일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서준이를 위해 맛있는 반찬이라도 해줄까 싶어서요. 아들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합니다. 서준이가 회사 근처 기숙사에서 지낸다니. 가끔 이렇게 반찬이라도 챙겨줘야지, 원.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며느리 이혜진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는 일도 줄었고요.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민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민정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민정 씨는 평생을 통틀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민정 씨가 피땀 흘려 사준 그 집, 아들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혜진이가 처음 보는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순간 민정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저게 대체 뭐야? 민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집 앞으로 허둥지둥 다가갔어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민정 씨를 본 혜진이의 얼굴이 그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혜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아,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서준이는 어디 있고? 민정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혜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민정 씨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준 오빠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민정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여긴 이제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혜진이가 글쎄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민정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나가?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잖아요. 혜진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옆에 멀뚱히 서 있던 그 남자도 피식 웃으며 민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죠. 민정 씨는 그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어디 있니? 민정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됐고요. 어머니가 한번 찾아보시든가요. 혜진이는 정말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민정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정 씨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민정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고 또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며 밤새 자신을 탓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동이 트자마자 서준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서준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서준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민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정 씨는 그날부터 아들 서준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다들 요즘 통 연락이 안 된다는 똑같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러던 며칠 후 민정 씨는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아는 분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민정 씨, 혹시 아드님 일로 법원에서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법원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죠. 아니, 그 며느리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글쎄, 서준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고.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바람? 우리 서준이가? 말도 안 돼. 사실 민정 씨는 아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없이 순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는 건 뭔가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민정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로 뭔가 이상해. 서준이가 정말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엄마인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들 성격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아이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준이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서준이 형 때문에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서준이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민정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죠. 서준이 형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까지 하는 걸까? 설마 정말로 우리 서준이가. 하지만 민정 씨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아들 서준이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혜진이의 주장만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죠. 민정 씨는 그날 밤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서준이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그리고 그 계집애가 혜진이가 정확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민정 씨는 서준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봤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출근을 안 한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던 중 민정 씨는 정말 우연히 서준이의 대학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였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어요. 아주머니, 서준이 형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서준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네,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이라니. 민정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서준이 형이 정말로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혜진이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친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이상해요. 서준이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민정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혜진이는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다는 것도요. 민정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혜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날 밤 민정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준이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내 귀로 들어야겠어. 만약 내 아들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다면 엄마인 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하지만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민정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처참하고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무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튿날 아침, 민정 씨는 서준이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혔죠. 고시원에 도착한 민정 씨는 낡고 음침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새끼가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서준이라는 총각 여기 살고 있나요? 아, 서준 씨요? 3층 302호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 되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이 금세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서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민정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302호 문 앞에 서서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안에서 한참 동안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정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패어 있었거든요. 엄마, 여길 어떻게? 서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정 씨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죠. 민정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서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혜진이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혜진이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꺼내지 마. 그냥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민정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아들의 말투, 표정,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박서준, 엄마 보고 똑바로 얘기해. 엄마한테까지 거짓말할 거야. 서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저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요. 제발, 엄마까지 나서지 마. 바로 그 순간 민정 씨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숨기려고만 하다니요. 민정 씨는 결심한 듯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준이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래? 제발.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민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해 본 순간 민정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이가 서준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서준이의 애원. 문자 내용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서준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혜진이가 다른 남자와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서준이가 알게 되자 혜진이가 오히려 서준이를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서준아, 이게 다 뭐야? 혜진이가 널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서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 혜진이가 증거까지 다 조작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이 누굴 믿어주겠어? 민정 씨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서늘한 감정이었죠. 서준아,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최근 6개월치 싹 다 가져와. 엄마, 그건 왜? 가져오라면 빨리 가져와. 민정 씨는 서준이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서준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 날짜들과 대조해봤어요. 놀랍게도 혜진이가 지목한 그날들에 서준이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거나 집에서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서준아, 너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 혜진이가. 이혼 서류에 내가 다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단 말이야. 뭐라고? 그걸 언제? 내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혜진이가 거의 협박하듯이 사인하라고 해서. 민정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서준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그 상간남놈과 희희낙낙 살면서 억울한 아들에게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민정 씨는 아들의 퀭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제부터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한다는 거야? 그 계집애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고스란히 뼈저리게 되돌려줄 거야. 서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평생을 착하고 순하기만 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민정 씨는 그날부터 혜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섭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민정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혜진이와 그 상간남, 강태호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죠. 혜진이가 강태호와 한 집에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 건 이미 1년도 더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순진한 아들 서준이에게는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낸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기 뭐해서 그냥 쉬쉬했던 거였어요. 민정 씨는 혜진이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혜진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혜진이가 강태호와 함께 다정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연인처럼 굴고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민정 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혜진이가 차지하고 앉아있는 집, 즉 민정 씨가 피땀으로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되죠. 이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더욱 확실히 굳혔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그동안 서준이와 자신에게 준 그 모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민정 씨는 혜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혜진이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자 민정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혜진아,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혜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사준 집인데 나도 당연히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지분이 남아있어. 사실 민정 씨는 집을 살 때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등록해뒀었거든요. 물론 혜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혜진이는 어쩔 수 없이 민정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 한가운데에 서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뭐 하긴. 내 아들 사진 걸어놓고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뭐 문제라도 되니? 민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혜진이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인 강태호가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고 혜진과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혜진아,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내보낼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민정 씨는 방문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민정 씨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직 서준이를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치 서준이가 언제라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서준 오빠 안 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혜진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엄마니까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민정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혜진과 강태호가 불편해서 미칠 만한 일들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죠. 혜진이는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강태호와 자유롭게 애정행각을 벌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민정 씨의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든 어머님 좀 내보내. 강태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민정 씨는 그들이 무슨 발악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하고 꼿꼿해졌죠. 그리고 혜진을 향한 진짜 무서운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혜진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민정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하지만 민정 씨는 여전히 바위처럼 차분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 전에 법무법인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순간 혜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혜진아, 네가 우리 서준이한테 한 짓들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단다. 민정 씨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했던 것들 말이다.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그 가짜 사진들, 네가 다른 핸드폰으로 조작한 가짜 문자 메시지들, 내가 다 찾아냈어. 혜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몰래 서준이 핸드폰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원본도 내가 다 확보했고 그 여자도 네가 돈 주고 시킨 거라는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민정 씨는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발로 뛰며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서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하고 추악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낸 거죠. 혜진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내놔보세요. 있지. 아주 많이. 민정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서준이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강태호 그놈이랑 호텔 들락날락하는 불륜 사진들까지 여기 다 있단다. 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혜진아, 내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힘없는 늙은이인 줄 알았지? 나도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했어. 그것도 꽤 오랫동안. 민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정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때 몸에 익혔던 날카로운 조사 기법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을 위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아, 내가 네 회사 공금 빼돌린 것도 알고 있단다. 그건 아니에요. 혜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회사 법인카드로 강태호랑 데이트하면서 쓴 돈들, 그 영수증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건 엄연한 업무상 횡령이야, 알아? 민정 씨는 혜진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이 정보까지 모두 알아낸 상태였어요. 혜진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죠. 혜진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민정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호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대충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이구, 강서방도 왔네. 마침 잘 됐어. 민정 씨가 강태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서방도 혜진이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어요. 자네가 혜진이한테 돈 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시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 회사에도 내가 이미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유부녀랑 놀아나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다니는 직원이 있다고. 강태호의 얼굴이 삽시간에 시퍼렇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자네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강태호는 그 말을 듣고는 독이 오른 눈으로 혜진을 획 째려봤어요. 이혜진,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어머님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데. 강태호와 혜진이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민정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싸늘한 눈으로 지켜봤죠. 이것도 민정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결국 서로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태호 씨,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혜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당장 이 집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어떻게 버려?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강태호는 점점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혜진을 잡아먹을 듯한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민정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차근차근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혜진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씩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서준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줄게. 하지만 혜진은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민정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민정 씨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어요. 그날 밤 강태호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혜진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시어머니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이 말을 차갑게 남기고 말이에요. 혜진은 하루아침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강태호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태호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혜진이 울면서 강태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태호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민정 씨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면서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네가 내 아들 서준이한테 줬던 그 끔찍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한번 느껴봐라. 다음 날부터 민정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혜진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이혜진이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테니 한번 조사해 보세요. 며칠 후 혜진은 회사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죠. 혜진은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와 민정 씨에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민정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혜진아,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혜진은 분해서 가슴을 쳤지만 민정 씨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혜진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혜진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태호가 정말로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 통 없었죠. 태호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혜진이 울면서 애원하듯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어요. 민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강태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야 알겠니? 어머니가 태호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강태호라는 사람이 네가 어려워지니까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간 거지. 내가 뭐 강제로 내쫓기라도 했니? 혜진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가 들어와서 매일같이 불려다니고 믿었던 강태호는 떠나버렸고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정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죠. 민정 씨는 혜진이가 서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넣어서 말이에요. 혜진아, 아마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서준이한테 한 짓들. 그거 다 법적으로 무거운 죄가 되는 거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단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하해 주세요. 취하? 내가 왜?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서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았는지 넌 상상이나 하니? 민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서준 오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 민정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어요. 네가 내 아들을 그 좁아터진 고시원으로 내쫓고 직장에다가는 파렴치한 불륜남이라고 소문내고 뻔뻔하게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다 끝내자고? 혜진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서준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서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어서. 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민정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내 전화를 받겠어? 혜진은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민정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민정 씨의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민정 씨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혜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며칠 후 혜진의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믿었던 강태호는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혜진은 집에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어요. 민정 씨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겠구나. 민정 씨가 찬바람 쌩쌩 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울먹이며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불려다니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텐데 그 비싼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구할 거니?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민정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혜진아,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서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 만나면서 했던 일들 말이야.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혜진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투명하게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혜진아, 내가 네 주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한테 빌붙어서 돈 뜯어내고 뒤통수 친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민정 씨는 지난 몇 주간 혜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혜진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본 결과 혜진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아주 능숙한 상습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 다닐 때 남자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는 그대로 잠수 탄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다니면서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리고 떼먹은 것까지 내가 그 피해자들 진술서까지 다 받아놨는데 혜진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든 과거가 전부 들통나 버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혜진아, 제일 중요한 건 말이다. 민정 씨가 잠시 숨을 고른 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우리 서준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서준이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박서준 걔네 엄마가 좀 부자라니까 한번 제대로 낚아보려고 라고 떠들고 다녔던 거.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든 집 소유권 넘겨받아서 재산 빼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던 거. 그것도 내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단다. 민정 씨는 혜진이 결혼 전에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 대화에는 혜진이의 추악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혜진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금도 얼마나 큰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해. 민정 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거세게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그 쥐구멍 같은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내 아들 직장에다 가짜 탄원서 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달라고? 혜진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그때 민정 씨는 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싸늘하다 못해 비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내 아들 서준이에게 줬던 그 고통과 굴욕. 이제 네가 똑같이, 아니 그 몇 배로 돌려받아야지? 혜진은 그 순간 온몸이 공포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어요. 민정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살기를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혜진이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독한 지린내, 바로 소변 냄새였죠. 혜진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만 실금을 해버린 거였어요. 민정 씨는 그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줬던 그 굴욕감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됐겠구나. 혜진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기만 했죠. 혜진아, 내가 지키려던 건 이깟집이 아니야. 내 아들, 내 새끼 인생이야. 이제 내 발로 이 집에서 기어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민정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민정 씨는 창문 너머로 혜진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혜진의 뒷모습에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패배자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죠. 민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순간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민정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혜진이 떠난 후 민정 씨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과 강태호가 남긴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 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집으로 돌아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나갔어.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어서 돌아와, 아들. 서준이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서준이는 그날 저녁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혜진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서준이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민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민정 씨는 서준이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엄마가 내 아들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민정 씨와 서준이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정 씨가 정성껏 준비한 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서준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엄마 덕분에. 다 오해가 풀렸어요. 혜진이가 보낸 게 거짓 탄원서였다는 것도 다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민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도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아직 녹슬지 않았나 보지? 뭐,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민정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을 조용히 되돌아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생을 그저 조용하고 순한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혜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혜진이 자신의 몫이겠지. 우리는 더 이상 그 아이 인생에 신경 쓰지 말자. 서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를 보며 다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게. 그날 밤 민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끔찍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서준이가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민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킨 건 결국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었구나. 며칠 후 민정 씨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아침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정 씨, 아드님 집에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얼굴이 폈네? 네, 그럼요. 잘 해결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가족은 역시 시끌벅적하게 함께 살아야지. 민정 씨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그리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언제든지 오늘보다 더 무서운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 씨는 햇살을 받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독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후였어요. 저녁 무렵 민정 씨는 아들 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 국 끓는 정겨운 소리, 그리고 엄마, 저 왔어요.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행복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정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혜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만이 집안 가득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정 씨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싸워 마침내 지켜냈습니다.